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도 이 일을 통해 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신혼 때 전세 사기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일, 남편 회사 부도로 빚더미에 앉았던 일, 시어머니 병간호로 6년간 고생했던 일, 그 중에서도 25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은 아직도 가끔 악몽으로 나타나요. 아직도 떠올리기도 싫으네요. 하마터면 딸아이와 함께 세상에 없을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이 모든 걸 함께 이겨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힘들 때마다 우리 둘이 하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주던 사람. 그래서 지금껏 남편을 더 믿고 의지했나 봐요.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예전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현장 뛰어다니고, 근데 3년 전부턴 안정을 찾았죠. 직원도 10명이나 되고 현장 일은 젊은 직원들한테 맡기고 영업과 관리만 하는 것으로도 운영이 됐죠. 아침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 잘하고 올게! 하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정말 행복할 일만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엔 집에 오면 하루 있었던 일, 이것저것 수다 떠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말수가 부쩍 줄었더라고요. TV 보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뭘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서 딴 생각하는 때도 많았죠.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동네 산책이라도 했는데 저녁 먹고 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죠. 60 가까운 나이에 별일 있겠나 싶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연락도 없이 집에 들르셨더라고요. 엄마 왜 전화도 안 하고 오셨어요? 차로 모시러 갔을 텐데. 나 아직 그 정도로 늙은이 취급받을 정도는 아니다. 버스 타면 금방 오는데 이 동네 마트 갔다가 네 생각나서 들렀지. 그날따라 거실에 앉으시는 엄마 얼굴이 왠지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엔 오시자마자 잔소리부터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말수도 없고 내내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엄마 차 한잔 할래요? 엄마 좋아하는 대추차 끓여놨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새 무릎 말고 아픈 데는 없죠? 아니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찻잔만 만지작거리시면서 이야기에 집중도 잘 못하고 제 얼굴을 힐끔힐끔 보는데 분명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걱정되는 일 있으면 말해요. 아까부터 왜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이서방은 요즘 어떻게 지내? 갑자기 이서방은 왜? 사업도 전보다 잘 돼요.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긴 한데. 그래 바쁘구나. 바쁜 게 좋지. 이상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남편 안부를 묻다니, 그것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엄마는 그 뒤로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가셨는데 내내 뭔가 말하려다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달리 차도 반도 안 드시고 그냥 또 온다는 인사만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8시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근데 말이야. 내가 참. 또 한참을 뜸들이시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낮에도 그러더니. 사실은 내가 오늘 낮에 마트에서 이서방을 봤는데. 네? 그 일을요? 오늘 일산 거래처 간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야.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낮엔 너한테 말 못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본 게 이서방이 맞는 것 같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말 돌리지 말고 말해요. 아까 보니까 이서방이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젊은 여자? 20대? 많이 먹어야 30 정도 돼 보이던데? 그 여자랑 유아용품 코너에 있었어.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엄마, 회사 직원 아니에요? 처음엔 나도 그런가 했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어. 근데 엄마가 또 말을 멈추셨어요. 엄마 근데 뭐요? 답답하게 자꾸 그러지 말고 빨리 말해요.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신경질을 냈어요. 그 여자가 배가 불러 있더라고. 임신 중인 것 같았어. 뭐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야. 둘이 막 다정하게 유모차며 기저귀며 고르는데 내가 들었어. 그 여자가 이서방한테 아빠 이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니까 이서방이 그래 네가 좋으면 그걸로 하자 그러더라고. 정말 아빠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젊은 여자가 있다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죠? 나도 혹시 잘못 보고 들은 건가 싶어서 말 안 했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확실해. 이서방이 그 여자 부축해주면서 조심하라고 하고 무거운 거 들려고 하면 자기가 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챙기더라. 또 다른 건요. 계산할 때도 그러더라. 그 여자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이서방이 아기한텐 무조건 좋은 거 써야 한다면서 다 담으라고 그러는 거야.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남편 본 거 맞지? 맞다니까. 내가 사위를 못 알아보겠니? 나도 인사하려고 갔다가 너무 놀라서 숨어서 계속 본 거야. 근데 상황이 이상해서 한참 보다만 왔지. 목소리도 그렇고 이서방 맞아. 근데 아까 나한테 왜 바로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 혹시 내가 오해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네가 충격받을까 봐.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네가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80 넘은 엄마가 딸 걱정에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죠. 엄마 고마워요. 말해줘서. 엄마도 많이 놀랐겠네. 너무 상심하지 마. 오해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괜히 싸우지 말고 이서방한테 확인해봐. 알았어요. 내가 오자마자 물어볼게. 별일 아닐 거예요. 엄마한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아기용품을 사고 그 여자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어떤 상황이어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었죠. 아니,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8시에 들어왔어요. 평소면 6시면 칼퇴근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여보, 저녁 먹었어?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거래처에서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평소 같으면 집밥이 최고라면서 된장찌개 한 그릇은 뚝딱 비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인사만 하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씻고 나온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 일산 거래처는 잘 갔다 왔어? 응. 거기 사장님은 잘 계시고? 작년에 허리 수술했다고 했잖아. 응. 많이 좋아졌대. 남편이 잠깐 멈칫하다 건성으로만 대답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낮에 엄마가 마트에서 당신 봤다 그러더라? 순간 남편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마트? 잠깐 들렀다 갔지. 회사에 필요한 거 사러.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다며? 그거 거래처 직원. 애기 낳는다고 해서 선물 좀 골라주러 같이 갔지. 그 거래처에 여자 직원이 있었어? 난 처음 듣는데. 있어, 당신이 모르는 직원. 남편은 대답은 하는데 제 눈은 안 보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남편이 거짓말할 때 버릇을 제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면 꼭 시선을 피하고 손으로 목덜미를 긁거든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예전엔 거실 탁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꼭 뒤집어 놓고 비밀번호도 바꿨는지 제가 열 수도 없었죠. 그리고 밤 10시쯤 어디선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황급히 받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집이라서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 응, 알았어.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남편이 거실로 돌아오자마자 누구냐고 물으니 김 과장이라고만 하고 말더군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40대 남자에게 무리하지 말라는 끝인사를 하는 게. 그 뒤로 남편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우선 새벽 운동이 부쩍 늘었어요. 월수금이던 헬스가 매일 가는 걸로 바뀌었죠. 여보, 요즘 새벽 운동 매일 나가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의사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지금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고 운동 열심히 하라잖아. 새벽 5시에 나가서 7시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땀을 하나도 안 흘렸어요. 헬스클럽 다녀왔으면 운동복이 땀에 젖어야 되잖아요. 근데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운동화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 몰래 따라 나가봤어요. 근데 헬스클럽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큰 길로 나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더는 못 따라갔지만 분명 운동하러 나간 건 아니었어요. 이어서 통장도 확인해봤어요. 남편 모르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냈죠.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매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6개월째였죠. 그것도 매번 강남역 근처 ATM기에서요. 우리 집은 노원인데 왜 강남까지 가서 현금을 뽑을까? 카드 명세서는 더 충격이었어요. 남편 서재 서랍 깊숙이에도 숨겨놨더라고요. 모아둔 영수증은 다 아기용품점이었어요. 계산해보니 3개월간 아기용품에만 600만 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카톡을 열어보니 나의 까치라고 애칭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 잘 크고 있대요. 다음에 아기 침대 같이 보러 가기로 했죠? 11시에 데리러 갈게. 따뜻하게 입고 나와. 제가 아는 남편은 그 안에 없었어요. 30년 같이 산 아내한테 쑥스러워서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진첩까지 확인했어요. 최근 사진 중에 그 여자가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정말로 엄마가 말해준 것처럼 젊고 예쁜 여자였죠. 그런데 배가 불러있는 게 확실히 보였죠.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쯤 되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젊은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예요. 다음날 바로 미경이를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든 털어놓을 수 있는 30년 지기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경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야, 왜 울어?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애들이 사고라도 쳤어? 아니 미경아, 나 큰일 났어.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 것 같아. 미경이가 커피 마시면서 확 뿜을 뻔했어요. 뭐? 에이, 말도 안 돼. 너희 같은 인꼬 부부가 어딨다고. 그리고 작년 결혼기념일 때도 꽃다발에 케이크까지 챙겨온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피워? 너밖에 모르는 사랑꾼 아니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그러게, 들어봐.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엄마가 목격한 장면부터 시작해서 수상한 행동들,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까지. 미경이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네. 너 괜찮아?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라고? 응, 계산해보니까 작년 10월쯤이더라. 그때가 남편이 갑자기 야근 많아졌던 시기거든. 그 여자 누구야? 회사 직원? 설마 아는 사람은 아니지?
몰라, 처음 보는 여자야. 사진만 봤는데 예쁘장하게 생겼더라. 미경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야, 이럴수록 더 정신 차려야지. 일단 증거가 될 만한 건 싹 다 모아야 돼. 추측만 갖고 덤비면 안 돼. 아이, 어떡해. 내가 본 영수증이라도 갖고 올까? 그것도 잡아떼면 끝이지.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직접 미행하자. 미행? 아이,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 심장 떨려서 어떻게 해. 못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네 남편이 내 차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 밟아보면 되지. 야, 넌 억울하지도 않냐? 부도에 시어머니 간병까지 다 하고 여태껏 그 고생해가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미경이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온 신경을 남편에게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이 되니 남편은 골프 친다면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누구랑 가? 회사 거래처 사장들이랑 접대 골프야. 아우, 주말까지. 아이, 정말 싫다. 골프백은 왜 안 가져가? 아, 거기서 빌려 쓰기로 했어. 평소엔 골프백 없이는 절대 안 가는 사람이 사소한 것도 모두 수상했죠. 남편이 나가자마자 전 곧바로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경아, 지금이야. 지금. 엘리베이터 탔어. 옆동에 주차해둔 미경이 차가 제 집 앞에 와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남편 차를 따라갔어요. 강남 쪽으로 가는데? 골프장은 경기도 쪽 아니야? 그러게.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직접 하게 되다니. 그것도 30년 같이 산 남편을 미행하는 심정이 비참했습니다. 남편 차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섰죠. 주로 둘이 여기서 만나나 보다. 남편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30분쯤 후에 다시 나왔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죠. 사진으로 본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그 여자는 정말 엄마 말대로 배가 불러 있었어요. 7개월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작고 갸름한 얼굴에 긴 생머리,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그 여자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걸을 때는 여자 허리에 손을 올리고 보호하듯이 걷더라고요. 와, 저거 완전 부부 사이 아니야? 못된 것들, 머리를 싹 뜯어놓고 싶네. 미경아, 나 도저히 못 보겠어. 피하지 말고 제대로 봐. 나중에 발뺌 못하게 사진이라도 찍어놓자. 눈앞이 캄캄했어요.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차를 타고 두 사람이 간 곳은 청담동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우리도 들어가자. 뭐 하는지 봐야지. 들어가자고? 그러다 눈에 띄면 어떡해? 괜찮아. 보니까 여기 안이 넓어서 구석자리 잡으면 안 보여.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부탁했어요. 다행히 칸막이가 있는 구석자리가 있었죠. 거기서 남편 테이블이 보였어요. 보인다. 너랑 이런데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어? 없지. 있어도 날 데리고 오겠니?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옆에 있는데. 미경이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씁쓸해졌죠. 남편은 자상하고 메뉴판을 들고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거는 소고기고 이건 연어야. 생선 괜찮아? 요즘은 안 가리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빠가 골라줘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죠. 음식이 나오니까 먼저 여자 접시에 잘라서 올려주고 물잔도 채워주고 냅킨도 챙겨주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다정한 남자더라고요. 아이, 천천히 먹어, 제알라. 아까부터 나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도 먹어요. 난 괜찮아. 너 많이 먹어. 총총이도 많이 먹어야 건강하지. 그리고 중간에 여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더라고요. 만삭인 상태여서 그런지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주고 팔을 잡아주면서 부축했어요. 천천히,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네, 아빠. 금방 올게요. 남편은 여자가 화장실 들어갈 때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두 아이를 임신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참 지극정성이다. 나 임신했을 땐 저만큼 신경도 안 썼는데. 첫째 임신했을 때는 태동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남편한테 말하면 피곤해 죽겠다면서 하품하고 등 돌리고 잘 때가 많았죠. 임신했을 때 서러운 일을 당하면 여자한테 평생 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 하는 걸 보니 그때의 서러움이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여자는 남편을 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더니 충충이도 기분 좋은가 봐요. 아까부터 계속 발로 차요. 정말? 어디 봐. 그러더니 남편이 여자 배에 손을 올렸어요. 오, 정말 움직이네. 우리 충충이 정말 건강한가 보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은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과 관심을 그 여자에게 쏟고 있었죠. 여태 두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나한텐 왜 저렇게 안 했을까? 저 여자는 젊고 예쁘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사랑해서일까? 비참하고 서럽다 못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때도 그 두 사람 뒤를 쫓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야, 오늘도 가보자. 이번엔 어디에 갔나? 이제는 미경이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번엔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준비했더라고요. 남편 차를 따라간 곳은 청담동의 유명한 산부인과였죠. 산부인과. 이제 정말 확실하네. 남편이 주차하고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니 그 여자가 나타났죠. 미안, 늦었지. 차가 막혀서. 괜찮아요, 아빠.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이 병원으로 올라가자 미경이가 묻더라고요. 우리도 들어가 볼까? 아니, 병원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여기서 기다리자. 미행이 계속될수록 저는 우리 애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되더라고요. 난 우리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걸 네가 왜 걱정해? 저 인간이 저지른 일인데 지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그래서 저한테 말을 못했던 거구나. 그때야 알았어요. 제 상처도 상처지만 자식들이 받을 상처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저 여자가 남편 아이를 가진 걸까?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이혼해야 하나?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저를 미경이가 흔들면서 부르더라고요. 너 정말 괜찮아? 나 솔직히 무서워. 정말 저 여자가 임신한 거면, 우리 남편 아이면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너무 앞서가지 말자.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해준 말도 위로란 걸 알았죠. 이미 산부인과까지 같이 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 병원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여자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운 것 같은 얼굴이었죠. 남편이 여자를 차에 태우고 나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한참 시동을 안 걸고 있더라고요. 차 안이 잘 안 보이긴 했지만 언뜻 봐도 남편이 여자를 달래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 우는 것 같지? 15분쯤 지나서야 차가 출발했어요. 근데 집 방향이 아니라 한강 쪽으로 가더라고요.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걷더군요. 저랑 미경이는 멀리서 거리를 유지하며 쫓아갔어요. 남편이 계속 여자 어깨를 토닥이고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경아,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볼까? 위험해, 여기 있자. 어머, 우리 보는 것 같아, 어떡해? 모든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순 없었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대화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자꾸 자신이 없어요. 잘 될 거야. 남편이 나한테 들킬까봐 헤어지자고 하는 건가?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그래, 니들도 사람이면 이 상황에 애 낳으려니 겁나는 거겠지. 근데 미경아,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하는 절 보더니 미경이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네요. 산부인과에서 나온 여자의 울먹이는 얼굴, 한강에서 남편이 그녀를 위로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고 풀려고 달려들었다가도 겁이 나는 무서운 수수께끼였죠.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제 가슴이 멍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밥상도 차려주기 싫고 말도 하기 싫더군요. 한숨도 못 자는 상태였죠. 가슴이 조일 듯 답답해서 계속 뒤척이다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렸죠. 아휴, 또 시작이구나. 다시 찾아온 증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면대를 잡고 겨우 서서 서랍을 열었죠. 맨 안쪽에 숨겨둔 약통이 보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약통 뚜껑 여는 것도 힘들었지만 겨우 알약 하나를 꺼내 삼켰죠. 약을 먹고 나서야 좀 진정이 됐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작년에 의사 선생님이 약을 끊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기뻤는데 남편의 배신 때문에 다시 이 약을 찾게 되다니. 이제는 남편이 제 인생을 집어삼킨 것 같았어요. 그때 희미하게 남편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이 새벽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낼 사람은 그 여자뿐이란 걸 직감으로 알았어요. 아빠 잠이 안 와요. 병원 갔다 온 뒤로 계속 불안해요. 저 정말 괜찮을까요? 분명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맞구나 싶었죠. 잠도 오지 않고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자는 생각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노트북을 열어 검색 기록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임신 후기 주의사항, 출산 준비물 리스트, 신생아 필수 용품, 산후조리원 추천. 더 충격적인 건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이었죠. 아기 침대, 기저귀 가방, 젖병 소독기.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죠. 저도 모르게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인간이 정말 미쳤구나. 그러다 메일함까지 보게 됐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편을 미행하면서 본 그 산부인과에서 보내온 메일이었죠. 그리고 임신한 그 여자의 정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김정민. 그 여자 이름은 김정민이었어요. 나이는 1992년생. 남편보다 무려 28살이나 어린 우리 딸의 또래라는 사실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온갖 역경을 함께 보낸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억장이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어요.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하고 마치 유령 같았죠.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일어나자마자 그 여자의 문자를 확인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 그 현장 들렀다가 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저녁 밖에서 먹고 올게. 신경 쓰지 마. 또? 요즘 저녁 약속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미안. 요즘 일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전 남편 뒤통수에 대고 이 말을 했네요. 복잡하겠지. 무책임하게 어린 여자 임신까지 시켜놓고 얼마나 복잡하겠어. 나중에 나하고 애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똑똑히 볼 거야. 그리곤 바로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그 여자 이름 알아냈어. 김정민, 92년생이더라. 뭐? 92년생? 아니, 딸 같은 애를 무슨 생각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제 새벽에 그 여자가 문자 보낸 걸 봤는데 병원 다녀온 뒤로 불안하다면서 그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보냈더라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긴 한가 봐. 그래서 넌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당장 따져붙고 싶긴 한데 임신한 저 여자를 내가 만나야 하는 건지. 이번 주말에 결정적인 증거 잡자.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주말마다 남편은 늘 똑같은 변명이었어요. 골프 간다는 핑계로 백까지 챙겨나가는데 뻔한 거짓말을 보고만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미경아, 방금 나갔어. 나 바로 내려갈게. 그날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백화점으로 가더군요. 10층 아기용품 전문관이었죠. 남편은 매장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10분쯤 지나니 어김없이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아빠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컨디션은 어때? 어제보단 나아요. 아빠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도 옆 매장에서 구경하는 척하면서 지켜봤죠. 직원이 다가와서 뭔가 설명하더니 최고급 유모차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독일 브랜드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신생아부터 4살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가격대는 있는 편이지만 이렇게 안전장치도 잘 돼 있어서 쓰기에 좋아요. 이거 괜찮네.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좋긴 한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다른 거 볼까요? 아니야, 좋으면 이걸로 하자. 돈 신경 쓰지 말고. 애기 쓸 건데 좋은 걸로 해야지. 그 여자는 어쩐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남편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가격표도 안 보고 담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비싸요. 근데 아빠, 정말 이렇게 많이 사도 돼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애기한테 필요한 건 다 사줄게.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형님네서 받아온 중고 유모차에 여기저기 얻어서 쓴 게 다였는데 여자는 그런 남편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혼자였으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 울지 마. 뱃속 아기가 놀라잖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남편이 여자를 안아주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미경아, 나 못 보겠어. 정말 저 둘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끝났어.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있던 사이 계산이 끝난 순간 미경이가 소리를 질렀죠. 와, 미쳤네, 미쳤어. 890만 원이래. 거의 1000만 원을 지금 30분 만에 다 쓴 거야?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 더 기다릴 것 있어? 그런 것 같다. 어떻게 890만 원치 아기용품을 사주는데 애 아빠가 아닐 수 있겠어? 저 인간 우리 애들 생각은 안 나나? 아까 카드 내미는데 보고만 있기 너무 힘들더라. 우리 애들하고 나한테 저렇게 해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어떡할 거야? 바로 가서 얘기할 거야? 아직은 그 여자가 사는 집도 알아냈으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 볼까 싶네. 뭐? 직접 찾아간다고? 더는 못 참겠어. 언제부터 만났는지, 애는 낳아서 어떻게 키울 생각인지, 나한테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는지 만나서 다 묻고 들어보려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일부러 애들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아참, 아영이 연락 왔는데 다음 달에 학회 발표한다네? 그래?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나 보네. 근데 당신 우리 애들 키울 때 기억나? 첫째 유모차는 형님네 거 받아서 썼잖아. 남편이 잠깐 젓가락을 멈췄어요. 그때 우리 형편이 어려웠잖아. 난 애들 다 컸는데도 늘 그게 마음에 걸려. 아영이가 여자애라고 인형을 많이 사줬어도 동영이는 옷부터 다 얻어 입히기만 하고 새 옷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땐 기저귀도 다 천기저귀만 쓰고 요샌 세상 좋아져서 별의별 게 다 있던데. 돈만 있으면 애 키우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 남편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애 키우는 거 보면 부러워서. 유모차만 몇백씩 하던데. 그때랑 같나? 시대가 달라졌잖아. 당신은 어때? 우리 지금 애 하나 낳으면 좋은 거 다 사줄 거야? 당황한 남편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라고요. 그냥 만약에 혹시 애 낳는다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당황한 남편은 숟가락까지 떨어뜨렸어요. 애들 이야기로 물었더니 양심이 찔리긴 찔리는 모양이었죠. 우리 애들은 왜 하필 그때 태어나서 좋은 것도 다 놓쳤네.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에 누운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더 복잡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젠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결심이 섰어요. 제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미경아, 나 당장 그 여자 집 알아내야겠어. 등맞대고 자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네. 남자들 한 번쯤 다 바람 피운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은 아닐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날 속여?
다른 여자 애까지 만들어 와서. 그렇게 혼자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임신했다는 얘기를 흘렸더니 2301호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몇 번이고 문 앞까지 가서 배를 눌러보기도 하고 만나면 뺨을 한 대 칠까 드라마처럼 머리채를 잡아볼까 했는데 현실은 달랐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혹시 내일 아침에 같이 가줄 수 있어? 그 오피스텔. 괜찮겠어?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미경이를 만났어요. 준비됐어? 응, 가자. 차 안에서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미경이 손을 잡고 초인종을 꾹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김정민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어요. 여자는 저를 처음 봐서인지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누구신지... 저는... 이렇게 소개해야겠네요. 이성근 씨 아내예요. 어떻게 여기서 얘기할까요? 사람들 다 들을 텐데 괜찮으면 여기서 하고요.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최대한 이성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들어오세요. 여자가 사는 집은 깔끔하고 아담한 원룸이었는데 한쪽에는 어제 산 아기용품들이 쌓여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일단 제가 차라도... 됐어요. 그쪽하고 기분 좋게 차 마실 기분 아니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뱃속에 그 아이, 우리 남편 아이 맞죠?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요. 우리 남편 아이 맞냐고요? 우리 다 알고 찾아온 거니까 괜한 거짓말할 생각 마요. 왜 대답을 못해요? 계속 숨긴다고 숨겨질 것 같아요?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버님 아이가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왜 우리 남편이 당신을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산부인과 같이 가는 것도 모자라서 매달 100만 원씩 주고 1000만 원짜리 아기 용품까지 다 사주고 둘이 무슨 사이면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다 알고 왔어요. 여자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구 아이예요? 울지 말고 대답하라고요. 제 남편 아이예요. 작년에 죽은. 뭐라고요? 남편이 있었다고요? 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왜 우리 남편이 당신을 도와주는 건데요? 대체 무슨 관계길래?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서랍에서 액자 하나를 꺼내왔죠. 이 사람이 아이 아빠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언뜻 봐도 여자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당신이랑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한 건데요? 설마 남편 죽고 나서부터 우리 남편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사실 아버님이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그게 뭔데요? 제가 어떤 분 조카라서요. 어떤 분? 여자가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망설였어요. 아니, 당신이 누구 조카인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25년 전에 아주머니를 살린 분이거든요. 누가요? 25년 전?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은 25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불타는 집, 딸아이를 꼭 안고 있던 제 모습, 밖에서 소리치던 한 사람.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시 그 불길 속에 갇힐 것 같아 내내 묻어두고 산 기억이었죠. 잠시만요. 혹시 그분 이름이 정미예요? 옆집 살던 정미 이모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그쪽이 정미 언니하고 아는... 네, 맞아요. 제가 정미 이모 조카예요. 이모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아니 어떻게...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여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동네 화재, 여대생 전신 화상 입으며 모녀 구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이모가 남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평생을 혼자 지내셨어요. 화상 흉터 때문에 수술도 많이 하고 힘드셨거든요. 그래도 이모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찍은 이모 사진인데 보실래요? 보세요. 이때도 웃고 있죠? 사진을 보니 얼굴과 목, 팔까지 심한 화상 흉터가 있었죠. 그런데도 활짝 웃고 있는 언니를 보니 저는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찾고 싶었던 그 언니. 우리를 구한 뒤 연락이 되질 않았거든요. 정미 언니가 그렇게 됐구나. 언니를 꼭 찾고 싶었는데.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때 자기가 구한 아이가 잘 자랐는지 보고 싶다면서.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 더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3년 전이요. 근데...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버님이 절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이모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절 만난 걸 아주머니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 남편이요? 네. 아주머니가 25년 동안 그 일로 우울증 약을 드신다고 이모 얘기 나오면 그때 일 생각나서 힘들어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모 임종 소식만 전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갑자기 제 형편을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자금 대출에 월세까지 어려운 상황이긴 했거든요. 나중에 그걸 아시고는 이모한테 못다한 은혜를 저한테라도 꼭 갚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 이 여자를 챙겼는지, 또 언니를 애타게 찾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할 수 없었는지도요. 제가 혼자 남겨진 걸 아시고는 더 챙겨주셨어요. 특히 임신한 걸 아시고는 친아빠처럼.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저는 여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이었죠. 그때 이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얼굴, 목, 팔. 1년 동안 병원에 계셨죠. 피부 이식 수술만 10번 넘게 받으셨고요. 사진 속 정미 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 때문에? 전 언니 아니었으면 지금 없어요. 이모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특히 그 아이가 의사가 돼서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됐다니까 더 기쁘다고 하셨죠. 힘겹게 숨을 내쉬는 제 손을 미경이가 옆에서 꽉 잡아줬어요. 괜찮아? 미경아, 내가 25년 동안 그 언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병원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도 형편이 어려웠다지만 목숨 살려준 분한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서. 그러지 마세요. 이모는 아주머니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불을 낸 것도 아니고 뛰어든 것도 이모인데. 왜 책임을 느끼냐고. 모든 건 자기 선택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오열했어요. 정미 언닌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간암 말기였어요. 혼자 살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죠. 제가 이모 집을 정리하다가 가족 사진도 발견했어요. 신문에서 올린 따님 의대 합격 기사도 있었고요. 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5년 전에 한 가족처럼 지낸 언니였기에 우리 식구들 소식을 진심으로 궁금해했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제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일부러 연락도 피하고 먼 발치에 서서 봤을 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마지막에 치료는요? 제대로 받은 거예요? 손도 못 써보고 떠난 건 아니죠? 후원금으로 겨우 생활하시긴 했죠. 화상환자 지원단체에서 조금씩 간암 발견됐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모도 많이 지친 상태였고요. 내가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정미 언니 조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모도 일부러 연락 안 한 거니까. 평소 이 일로 미안해하면서 살 착한 분들이라는 걸 알아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때 따님도 다치고 집도 잃고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많이 힘드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모도 멀리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저기 이모 찾으려고 애쓰셨던 것도 다 알아요.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는지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그런데 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쑥스러운지 입을 가리며 웃었어요. 아, 그거요? 처음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아버님이 이모 대신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더 챙겨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미경이가 이제 이해가 간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 아빠인 척한 거구나. 혼자 있는 정민 씨가 주변 시선 때문에 힘들까봐. 네, 미혼모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요. 아버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밖에선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야 떳떳하게 도울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지막 남은 퍼즐까지 다 맞춰졌어요. 갑자기 남편까지 죽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산부인과 가면 다들 남편하고 같이 와 있는데 저만 혼자니까. 괜히 남편 생각나고 그래서 울다가 오고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셔서 병원에도 같이 가주셨어요. 이모 잘 만난 덕을 제가 보네요. 아이는 건강한 거죠?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검사에서 아기 심장에 작은 문제가 발견됐어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버님이 계속 위로해 주셨죠. 괜찮을 거라고. 설령 문제가 있어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정미 언니 조카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죠. 아, 그리고 이 사진 이모가 계속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아기였던 딸 정미 언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언니가 우리 아영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기억난다. 이날 아영이 100일이었어요. 언니가 100일 떡 사왔다고 들고 온 날 우리 정말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가족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옆집 사이가 아니었죠. 이모도 그 말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가족의 사랑을 배웠다고요. 정말요? 언니가 그런 말을 난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없어요? 이모 생일에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렇게 챙겨주셨다면서. 부모님 안 계신 이모한텐 그게 정말 큰 위로였대요. 살면서 생일을 그렇게 챙겨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인생에서 외롭지 않게 보낸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미경이가 옆에서 휴지를 건네줬어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 그러게, 두 사람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지 나한텐. 그래서 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나 봐요. 불 속으로. 가족이 위험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모가 항상 가족이란 말을 했어요. 정미 언니 조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는 정말로 아주머니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대요. 외롭게 생활하던 중에 진짜 가족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미안해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이모가 하늘에서 이 모습 보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말에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25년 만에 언니를 대신해서 받은 용서와 위로였죠. 전 이제 남 같지 않은 언니의 조카를 보며 재차 물었어요.
6월 말이 예정일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혼자 아이 낳고 키워야 한다는 게. 그럼 가족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네,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이모뿐이었는데 이젠 정말 혼자네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우리처럼 정미 언니의 가족이구나. 아니, 이미 남편은 언니의 조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거구나. 전 지그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정미 언니 조카면 나한테도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혼자 낳고 키운다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조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빨리 우리가 못 찾은 것도 내가 오해한 것도 다 미안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었죠. 정민아, 약 챙겨와. 손님이 계시네? 남편이 저를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이미 다 들었어, 정민 씨한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건 내가 집 가서 다 설명할게. 설명 안 해도 괜찮아. 나한테 왜 숨겼는지도 다 알겠으니까. 난 혹시나 당신이 자책할까봐. 그때 약 끊은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다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알아, 당신 마음. 고마워. 정미 언니 대신, 나 대신 당신이 여태 그걸 혼자 떠안고 사느라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다가가 남편을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남편을 안았죠.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같이 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민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분만실 앞에서 남편과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첫째를 안던 그날을 떠올렸죠. 여보, 우리 첫 손자 보는 건가? 아유, 내가 더 떨리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난 정민이가 우리 셋째 같고 그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우리 딸도 달려왔어요. 어느새 레지던트가 된 딸도 정민이를 만나더니 눈물을 글썽였죠. 정미 이모 조카구나. 정말 감사해요. 이모가 네가 의사 된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대. 온 가족이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모였어요. 정민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됐죠. 이름은 뭘로 지었어? 정우요. 이모 이름에서 한자 따고 돌아가신 남편 이름에서 한자 땄어요. 야, 좋은 이름이다. 정우, 우리 정우. 그때 정민이가 품에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한번 안아보실래요? 아이고, 요 조그만 손 좀 봐. 어머, 코가 정미 언니랑 똑같아.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따뜻하고 작은 생명이 품에 안겼죠. 병원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자기가 구한 생명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걸. 그러게, 정미 언니가 우리한테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떠났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5년 전의 빚을 갚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시작이었죠. 친정엄마가 마트에서 목격한 장면으로 시작된 오해는 다행히 아름다운 진실로 끝났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미행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덕분에 묻혀있던 과거를 마주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었네요. 지금 정민이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서 대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정우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가끔 정미 언니 생각이 날 때면 납골당에 다 같이 가서 인사를 남기고 돌아오곤 해요. 그리고 매년 제사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제 삶이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깨달았으니까요. 이제야 25년 전 언니에게 진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제게 남긴 소중한 선물은
삶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지낼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을 남겨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잊고 있던 은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미 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언니가 저와 제 딸을 구해준 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언니 목까지 잘 살다 갈 테니 우리 그때처럼 웃으면서 또 만나요.